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그 라운딩을 이틀 동안 한 번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드세요? 이번 시간은 그 시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생각하면 그 초등학교 때 미술 하셨죠? 스케치하고 그 크레파스 갖다 그 색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이 골프 코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골프에 관련된 룰 여러 가지들이 다 미국에서 왔잖아요. 어차피 USGA나 영국에 있는 R&A 협회에서 다 만들면은 각자 아시아에 저희 같은 나라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빼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 앞에 들어왔어요? 왜요? 여기 앞에. 네? 네. 아니, 이 역사상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분들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 천안의 모 대학교 일반대학원 골프학과 수업을 나가는데 어떤 대학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손을 벌쩍 막 들더니 뭐라고 저는 최상호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나이에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위대한 골프의 자격 조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거 우즈, 잭 니클라우스 또 많이 계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자인도 골프를 잘해야지 디자인도 잘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사적 흐름 안에서 그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스터스 대회 아시죠? 미국에서 하는 메이저 대회. 그 골프장이 어딘 거 아세요? 대회 어디에서 열리는 거 아세요? 네? 네? 오하이 아닌데요. 모르세요? 타이거주가 이번에 그 10몇 번 홀에서 그 칩샷을 딱 했는데 그린에서 90% 꺾여갖고 내려가는 거 보셨죠? 나이키 광고로도 쓰는 데고요. 그 골프장인데 모르세요? 어거스타 내셔널이라는 골프장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왜냐면 미셸이가 이번에 왜요? 미셸이가 이번에 프로로 데뷔했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너의 드림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의 드림은 뭐 LPGA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드림은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골프를 치는 게 나의 드림이다. 왜 그러면 여자 회원도 받지도 않고 여자 선수가 출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아이러니해요. 현금 차별을 굉장히 이렇게 금지시되는데 흑인도 잘 받지 않아요. 회원도 프라이빗인데 그래서 미셸이가 꿈이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강당에서도 골프를 치는 게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골프장을 옛날에 1933년도에 골프장을 줬는데 누가 디자인했냐면 알라스타 맥킨티라는 사람하고 바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비 존슨 여러분 아시죠? 바비 존슨 영화도 나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기 고개 이렇게 끌어주시면 바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하고 30년대에 활약했다는 사람인데 그 4대 메이저 대회를 한 해에 우승한 사람이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바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US 오픈,
마스터스, 브리티시 오픈, PGA를 1년에 한꺼번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28살 때 이렇게 제패를 했는데 몇 살 때 은퇴한 줄 아세요? 30살 때 은퇴했어요. 2년 후에. 자기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법대에 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 사람 겨울에는 연습도 안 했대요. 추워서. 그리고 주중에는 또 연습을 안 했대요. 주말에만 골프를 쳤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수였어요. 28세 때 4대 메이저 대회를 우승을 하고 은퇴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역사상 위대한 선수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샘 스미스? 어떻게 하셨어요? 왜 샘 스미스가? 그 다음에는 아니죠. 벤 호건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벤 호건이라는 선수는 좀 재밌어요. 1949년도에 한참 전성기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뼈가 다 으스러지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4년 후에, 1953년도에 딱 나타나더니 혜성과 같이 등장하더니 또 그때 3대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이겼어요. 마스터스 US 오픈, 그 다음에 브리티시 오픈을 딱 이기고 또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브리티시 오픈하고 미국에서 PGA 챔피언십이 열리는데 일정이 거의 겹쳐요. 그래갖고 너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진짜 불후의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이렇게 또 위대한 선수를 이렇게 섰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샘 스미스라는 사람. 최상호 프로가 지금까지 몸 관리를 잘 하셔갖고 지금 나이에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또 왜 위대한 골프라고 하냐면 그 PGA에서 최다승을 한 사람이에요. 85승.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56세 무록의 나이를 펼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56세 때 PGA 정규 투어에서 우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56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잭 니클라우스. 잭 니클라우스도 뭐 여러 가지 기록, PGA 80승, 메이저 대회 20승. 그러면서 지금은 가장 큰 사업이 그 골프 코스 디자인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골프 코스가 골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창조력도 있어야 되고 잘 치는 사람. 타이거 좀 보세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대에는 타이거주라고 하는데 타이거주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잭 니클라우스가 밟은 그 길을 갈 거예요. 꼭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1시간 반 동안 하는 수업인데 벌써 30분이잖아요. 원래 한 20시간은 해야지 교육을 받고 제가 디자인도 해보고 하면 재밌거든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프린트를 받으셨죠? 왼쪽에 보면은 이 코스가 나와요. 이 홀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위에 써있는 거예요. 올드코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자분. 무슨 대회가 여기서 열려요? 브리티시 오픈이 여기서 열리잖아요. 근데 이후 혹시 2005년도 브리티시 오픈 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보셨어요? 혹시 이후를 생각나세요? 아, 여기서 최경주 선수가 그 브리티시 오픈 역사상 처음으로 톱10에 들 수 있었는데 이게 브리티시 오픈이 열리는 올드코스라는 곳인데 17번 홀이거든요. 근데 이 홀에서 최경주 선수가 몇 타를 쳤는 줄 아세요? 9개를 쳤어요. 9개. 5오버를 이 홀에서만 쳐갖고 그때 10이 딱 달리고 있었어요. 12에 딱. 17번, 18번만 파만 하면은 그때 최초 브리티시 오픈 탑10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이 홀에서
5개를 쳤어요. 5개. 5개 오바. 총 9개를 쳤죠. 이 홀이 여러분 핏다이 아시죠? 핏다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홀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디피컬티 랭킹 있잖아요. 올드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홀이에요. 그래서 스트로크 에버러지가 4.71. 미드홀인데 4.71. PGA 선수들이 에버러지가 4.71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우측을 안 나옵니다. 안 보이시죠? 이 우측에 이 라인 같은 게 있죠? 이 도로거든요? 이쪽은 다 집이에요, 집. 그래서 브리티시 오픈 보면은 17번 가면 티샷을 이 하얀 점에서 하는데 저 집 위로 날려서 페어웨이에 떨어뜨려요. 근데 조금만 슬라이스로 하면 어때요? 오비에요, 오비. 그러니까 드라이브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이언이나 우드를 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 넘겨쳐요. 그 다음에 세컨샷이 문제예요. 최경주 선수도 티샷을 3우드로 잘 쳐서 딱 올려놨어요. 근데 세컨샷에서 이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이쪽 우측에, 제가 나눠진 프린트를 우측에 보면은 하나는 월드코스, 하나는 어거스타 내셔널 13번을 나눠드렸어요. 이 그린 뒤쪽에 보면은 거의 뭐라고 써있죠? 그린 뒤쪽에. 그린 뒤쪽에 보면 벙커가 있어요. 이 홀 이름이 로드홀이래요, 로드. 지옥으로 가는 길. 그 지옥으로 가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진짜. 뺐다 하다가.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세계 최고의 골프장인데 누가 설계했는지 아시는 분? 자, 저기 모자 쓰신 분. 지금 하얀 모자 쓰신 분. 이게 세계 최고의 골프장이거든요. 누가 설계했는지 아시는지? 누구요? 최 프로님은 다른 데 설계하셨어요. 여기는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00년. 근데 지금도 골프 설계가들이 가장 기본적인 설계 기준,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하는 게 이 골프장이에요. 설계 어떤 규칙이나 뭐 기본 기준이나 뭐 그런 게 다 무시됐는데도 지금도 골프 설계가들이 이걸 보고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176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올드코스라는 것이. 근데 아무도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100년 동안 골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쳤어요. 옛날 18세기 때 그 클럽을 보고 막 포크 같은 것도 있어요. 포크 같은 거.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치고 즐기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그때 당시에 1800년 당시에 사용했던 공이 페더리라는 공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페더리라는 공이 있는데 가죽 새 면을 이렇게 잘라서 동그랗게 말아요. 꿰매. 그 다음에 그 안에다 거위들이나 닥터를 넣어서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5개 이렇게 오면. 근데 그렇게 대충 구분이 없는 곳에서 치다 보면은 그런 공들이 쉽게 잊어버렸을 텐데. 그때 당시엔 참.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부자들만 골프 쳤다. 18세기에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갖고 100년 동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페어웨이 닦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100년 후에 이 지역사회에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올드코스. 이사회를 열어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운영해야겠다. 그래갖고 하이어를 했어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올드탐 모리스라는 사람. 올드탐 모리스 아세요? 들어보셨죠? 올드탐 모리스라는 사람이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올드코스의 최초의 그린키퍼, 코스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샵도 최초로 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프로샵도 열면서 몇 부팅에다가 클럽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브리티시 오픈을 4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잔디 관리도 하고 시합하면 시합 나와서 돈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1962년도에 브리티시 오픈 관련 그 당시에 열렸던 그때 올드탐 모리스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2위하고 13타 차이로 우승했어요. 2위하고. 근데 그 기록이 언제 깨진 줄 아세요? 혹시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치시고 2000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그 기록을 깼으니까 14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을 타이거 우즈가 깼어요. 그때 당시에 올드탐 모리스가 참 독보적인 존재였죠. 혼자 그림 관리도 하고 시합도 나가고. 그래갖고 이 코스가 지금의 이 형태를 이루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코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 아멘 코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멘. 그 코스에 가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난다 해서 아멘 코스. 그 모 학생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멘 코스 하니까. 그 떼제베에도 11, 12, 13이 아멘 코스인데 그렇더라고요. 이 아멘 코스의 그 마지막 홀이 13번 홀이거든요. 이 어거스타 내셔널 아까 그 미쉐리의 드림, 미쉐리가 꿈꾸는 코스의 13번 홀이에요. 이게 또 골프 코스 디자인의 역사적 배경에서 빠뜨릴 수 없는 홀이에요. 이 홀은 알라스타 맥켄지라는 그 사람과 바비 존슨이 같이 193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라스타 맥켄지는 전략형 홀을 대표적으로 설계한 사람이에요. 전략형 홀의 대표적인 코스가 이 어거스타 내셔널입니다. 전략형 홀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딱 팁박스에 딱 쓰면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생각 없이는 볼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 딱 가면은 막 풀샷 루팅하고 티샷 하죠. 어떻게 공략할 건가 생각 안 하는 홀들이 대부분 많죠. 근데 전략형 코스는 어떻게 딱 팁박스를 써서 코스를 보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쳐야 되나? 저쪽으로 쳐야 되나? 아니면 벙커를 넘겨 쳐야 되나? 아니면 왼쪽으로 쳐야 되나? 대표적인 코스가 이 어거스타 내셔널인데 어거스타 내셔널 중에도 대표적인 이 홀이 13번 홀이에요. 이거는 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파5인데 도그린 레프트예요. 이 통계로 보면은 평균이 4.8kg 어디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글이 7번 나오고 2004년도에 버디가 89번 나오고 파가 135번 보기가 31번 더블 보기가 1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팁박스예요. 13번으로 팁박스예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에 해저드죠. 근데 해저드를 넘겨서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옆에 왼쪽에 보면은 100, 50, 100, 150, 200 야디지 표시가 있어요. 그죠? 제가 나눈 프린트인데 있죠? 이게 해저드가 얼마예요? 기가? 그치? 300야드예요. 300야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거 주고 300야드 바람 불고 그래야지 캐리를 하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직접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3우드를 갖고 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다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중간에 떨어지는 페어웨이 완전히 기울기가 굉장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저기 한테 가본 사람 얘기로는 굉장히 기울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쳐갖고 그러니까 우측으로 조금만 빗나가도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딱 생각할 때 좀 길게 왼쪽으로 훅을 쳐갖고 드로우를 쳐갖고 2번에 잘라갈까 아니면 3번에 잘라갈까 티박스에서 한참 보내야 돼. 우측으로 보내야 되나 좌측은 300야드가 넘으니까 아니면 좌측에 붙여갖고 슬라이스를 해갖고 좀 우측에 짧게 떨어뜨려갖고 3번에 잘라가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린 주변이에요. 그린 주변 앞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으면 회전에 빠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그린까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형 코스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약간만 짧아도 핀이 앞에 꽂혀 있으면 약간만 짧아도 회전에 빠지거든요. 굉장히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치시겠어요? 벌써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골프를 치시는 분. 그래야지 골프를 잘 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PGA 프로 선수였는데 자기는 골프를 칠 때 티박스에서 공이 착륙하는 지점, 굴러가는 것까지 상상을 한대요.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치면은 스코어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골프에서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듯이 이 디자인에서도 상상력만 조금만 발휘하면 굉장히 좋은 코스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보겠습니다. 1920년 이전의 코스 설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링크 코스라고 하거든요. 링크 코스 우리나라에는 없죠. 해외 나가시면은 혹시 링크 코스를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코스가 다 1920년대 이전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1920년대 이전 19세기 때는 아까도 제가 1764년도에 올드코스에서 이 기원이 됐다. 1764년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골을 쳤어요. 왜냐하면 해안 지역, 지형이나 구름이 양호하거나 이런 모래가 있어야 돼요. 회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잔디가 있어요. 고운 잔디. 1920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그런 곳에서 골프를 쳤어요. 해안 지역에서. 링크 코스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의 해안 지역에 많아요. 링크 코스 혹시 모르시는 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링크 코스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18세기 중반, 19세기 중반에 1850년대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로브샷이죠, 로브샷. 로브샷을 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로브샷을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샷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로브샷을 하는 게 왜 도대체 19세기 중반에 왜 비열한 짓일까? 근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로브샷을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샷이라고 했어요. 높게 띄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샷을 못하게 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1920년도 이후에 나온 게 패널형, 벌칙형의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회전들을 지나지 않고는 그린에 도달하지 못하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벌칙형. 그게 한때 1920년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전략형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코스 설계라는 게 유행같이 코스 설계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박스에 섰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는
골프를 칠 수 없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웅형, 위험과 보상,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자기가 위험을 감수할수록 다음 샷은 큰 보상이 옵니다.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골퍼와 실력이 좋은 골퍼들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게 또 1920년대에 유행을 했어요. 1950년대 이후에 변화한 게 프리웨이형. 프리웨이형은 그냥 페어웨이도 일자, 나무도 일자로 쭉 세워놓고, 벙커도 일자로 쭉 세워놓고. 왜 그랬냐면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골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골퍼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 수요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골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디자이너들도 또 사사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경영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프리웨이형 이 디자인 쉽거든요. 페어웨이 반드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냥 벙커도 반드시 일렬 아무도 일렬로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자연형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홀을 구성. 17세기 올드코스 세인 앤드류의 대표적인 자연형 그냥 1764년도에는 사람들이 해안 지역이 양호하고 고운 모래가 있고 잔디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크 같은 데도 와서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유명했어요. 왜 스포츠랜드, 프리스비, 페어 등의 링크 스타일의 코스들을 이야기한다. 조수간만과 바람의 힘에 의하여 지형의 변화를 주었고 동물이 지나간 다리에는 배설물에 의해 씨앗이 발화되어 잔디가 자라났으나 동물이 바람 공기에 땅을 파는 자리에는 후에 벙커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래가 있대요. 링크 코스의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거센 바람과 자연 지형의 조건에 수긍하면서 플레이하면서 골프를 커버합니다. 네. 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바람이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링크 코스가 해안 지역에 있는 특히 링크 코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브리티시 오픈 할 때 막 타이거즈가 25원 넘어 그렇게 우승하고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이케아노, 원언더, 투언더, 쓰리언더를 이렇게 우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는 그 올드 코스의 5번째 홀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참 어설프다. 참 코스 참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돈 주고 가서 치기 사진만 봐서는 아깝다. 그런 정도로 좀 어설프고 우리나라 현대 코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미적 요소예요.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워요. 딱 보면은 어때요? 돈 주고 치기 아깝죠. 근데 여기에 그 중요한 철학이 숨겨져 있대요. 설계라는 이거를 보고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14번으로 제가 사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페어웨이, 반듯한 페어웨이가 없어. 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 사람의 손을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중에 뭐 디자인하거나 뭐 레노베이션을 했겠지만 따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골프장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벌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널형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그린에 닿는 한 가지 길이 있으나 잘못 친 샷은 심각한 블라인드는 샷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년도 후에 패널 디자인이 유행할 때는 꼭 코스에 패널 디자인을 한 4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패널 디자인. 여러분 자주 가시는 골프장에 패널 디자인이 있어요? 어떤 어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물을 지나지 않고는 그린에 도달할 수 없거나 해저들을 지나지 않고는 그린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홀들. 그리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어디 골프장에 몇 번을? 오강파크 레이크 2번을 아이랜드로 나가서 네. 아파트 9번을 네. 9번 그렇죠. 9번 홀? 9번 홀에 있어요? 그게 또 9번 홀에 위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자주 가시는 골프장에 패널형 디자인 코스가 홀이 어디요? 네. 아도니스 6번은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해저를 넘겨서 쳐야 돼. 네, 그런 게 패널형. 네. 그거 아시겠죠? 아, 이게 최 프로님이 디자인한 코스예요. 이게 최 프로님이 샌디에고에 계셨잖아요, 5년 동안. 그 샌디에고에서 소위 흔히 말하는 저희 학교의 이 주로 사용한 골프장이에요. 트윈 골프장하고 이게 7번 홀이거든요. 이게 파 3홀인데 여기서 저 앞에 그림 보이시죠? 잘 보이나? 잘 보이세요? 이 바로 앞에가 팁박스고 저 뒤에 하얀 그 흙질이 되게 보이는 게 저희 그린이에요. 그래서 저런 게 대표적인 패널형 디자인의 홀이에요. 바람이 굉장히 맞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저기서 그럼 2단 그림이에요. 그래서 핀이 앞에 딱 꽂혀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치면은 클럽 선택도 굉장히 까다롭고 바람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불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175야드인데 심지어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4번 아이언을 했을 때도 있어요. 4번 아이언. 앞쪽에만 바람이 불고 뒤쪽에 또 바람 안 불 때는 공이 사라져요. 들어가서 쏘고. 이런 게 대표적인 패널형 디자인의 홀입니다. 아일랜드. 여기가 TPC의 서브레스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인데 이 코스는 핏다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핏다이가 현대 디자인의 현대 골프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이너인데 이 선수들이 TPC에서 PGA 선수들이 게임을 하면 싫어요. 여기 핏다이 욕을 해요. 골프장 설계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100대 골프장 안에 8개의 골프장을 그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빼놓고는 골프 설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004년도 PGA 협회에서 공동상도 받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골프 코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골퍼들에게 좋아하게만 디자인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 프리웨이형이죠. 경영자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고 유행을 했어요. 근데 왜? 좀 지나면은 치질 않아요. 한번 가면 어려울수록 가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쉬운 코스는 한번 가서 스코어가 잘 나와서 기분은 좋을지언정 가서 치고 싶은 생각이 두 번째는 잘 안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어디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코스. 얼마 전에 한국 오픈한 코스 쳐보셨어요? 우정일스? 쳐보신 분, 우정일스에서. 우정일스가 아마 핏다이가 설계한 코스일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오픈하는데 뭐, 5원더가 우승했죠? 5원더가 우승했죠? 얼마 어려워요, 일단 코스가. 핏다이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사이프러스 포인트라는 페블비치에 있는 골프장인데 페블비치 가서 골프 쳐보신 거예요.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도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 호텔만 숙박만 하시면 싸게 치실 수 있는데 호텔보다 비싸겠죠.
얼마인 줄 아세요? 400불이에요, 400불. 우리나라 돈이 한 40만원. 캐디가 없고, 여러분 캐디 없으시면 못 치시잖아요. 캐디가 없고, 절벽. 대표적인 태안 주변에 만든 이 넘버원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항상 1등으로 뽑는 코스예요. 이게 15번홀인데요. 벌칙형. 여기도 해저드를 앞에다 놓고 해저드를 지나지 않고는 페어웨이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디자인 설계의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또 대표적인 패널형 디자인의 하나의 예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기회 되시면. 페블비치. 우리나라에도 빅백 골프장 안에 든 골프장이 생겼죠. 어디 있죠? 어디요? 제주도에 네, 나인코스. 네, CJ에서 엄청 기울어서 로비하고 그래갖고 된 거예요. 코스도 좋다고 하지만 또 로비가 중요하더라고요.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해가지고 또 엄청 로비를 하더라고요. 아는 형이 거기서 일을 해갖고 그 형이 미국 가서 또 로비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전략형.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전략형입니다. 지금도 전략형 코스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80년대이고요. 그 올드 코스, 세이먼드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디자인 원칙이 완벽하다는 가치가 있다.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게 아닌데, 자연적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디자인 원칙이 완벽하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해요. 올드 코스가. 전략형 코스 디자인의 철학은 완성한 표본성. 전략형 코스 디자인의 개념은 그린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며 각각 경로에는 위험 부담과 이점이 동시에 작용한다. 어때요? 딱 팁박스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티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벙커를 넘겨질까? 아니면 저 나무 우측에 페어웨이를 노릴까? 아니면 이 짧게 그냥 좌측에 페어웨이를 노려서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전략형 코스의 한 가지 얘기입니다. 영웅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내가 위험 부담을 많이 감수해서 좋은 샷을 한번 때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보상도 크게 그런 설계가 돼서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딱 보면은 오히려 전략형보다 재미있는 영웅형 홀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간 골퍼와 여러분들은 프로니까 그러니까 중간 골퍼 핸디캡 10 이상 보기 플레이어 정도 하고 핸디캡 싱글 골퍼하고 차이를 여기에서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를 해도 이런 데서 딱 파탄이 나요. 그죠? 패널형 설계 철학과 전략형 설계 철학의 용어자들이 두 가지 철학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영웅형 디자인으로 발전했다. 영웅형 코스 디자인의 개념은 위험 부담이 클수록 보상도 커진다는 것이다. 중간 정도의 골퍼와 잘하는 골퍼 사이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킵니다. 혹시 피곤하세요? 네. 혹시 영웅형 골프 코스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5인데 롱홀인데 내가 짧게 치는 게 대부분의 짧게 치면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쭉 그냥 무난하게. 근데 내가 한번 위험 부담을 딱 느끼고 거기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다음 세컨샷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홀들. 우정일스 18번 홀. 사실 그거는 되게 좀 정석은 아닌데 어느
어디엘스가 한번 우정일스 한번 와서 전에 18번으로 파5인데 딱 쳤어요. 훅이 났어. 훅이 근데 굉장히 크게 났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훅을 냈다. 아니면 어디엘스가 훅을 냈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인터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17번 그린에다가 페어웨이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훅을 쳐갖고. 왜? 17번 그린에다 페어웨이에다 올려놓으면 세컨샷을 나무 위로 올리면은 짧게 아이언을 가지고 세컨을 할 수 있어요. 로우홀일 때.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테드 버디가 딱 쳤어요.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아니 플레이오프가 아니고 그냥 18번을 해서 딱 쳤어요. 1등을 하다가 투언더로 1등하다. 투언더로 1등하다 딱 쳤는데 훅이 일단 반겨서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설자는 저거 분명히 어디엘스가 쳤듯이 쳤다. 훅이 크게 났으니까 17번 페어웨이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잘못 쳤어요. 근데 해설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분명히 의도적으로 쳤을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알 것이다. 근데 인터뷰 안 했을 거예요. 기분 나빠서. 딱 세컨샷을 치려고 하는데 아이가 또 안 좋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세 번째 올렸는데 1등 하다가 한 2m, 3m 퍼팅을 3컷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승을 못하고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왜? 미국 사람이 선수 갖고 가는 건가? 우리나라 사람이 선수 갖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서 최강수 프로하고 아마추어 허인경인가? 그 학생하고 최종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허인경이라는 선수가 티샷을 했는데 또 훅이 났어요. 훅이 잘 나더라고요. 그때 허인경이라는 애가 세컨샷을 잘못했죠.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레이업을 해야 되는데 우드를 가지고 나무를 넘기다가 나무에 걸렸죠. 걔가 원래 그렇대요. 우드를 그렇게 잘 친대요. 90세로 그래갖고 우드를 쳐갖고 근데 레이업에서 그냥 수련만 했어도 최강수 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걔는 어떻게 보면 상관은 못 갖고 가죠. 어떻게 보면 세컨샷을 우드로 치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어때요? 상금 못 갖고 갑니다. 한림 부도 냉기죠. 네? 한림 부도 쳐갖고 냉겨갖고 냉기면 너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넘길 수 있는 선만으로 넘길 수 있는 각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자신 있게 치더라고요. 나무가 아주 걸리더라고요. 멘탈이. 네? 멘탈. 그렇죠. 멘탈. 70%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았으면 세 번. 그래서 마지막에 중간 정도의 골프가 잘하는 것을 잘 실력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킨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까 그 피타이가 코스 설계한 스테디움이라는 코스인데요. 15번 홀인데 그런 것들. 왼쪽에 그 검은색 점에 치겠냐 아니면은 그 위로 좁은 페어웨이를 노려서 가겠냐. 어떻게 보면 클럽이 한 2개 이상 차이 나는데 2개, 3개 이상 차이 나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가요. 여러분은 프로니까 무조건 저 위로 쳐야죠. 그죠? 내기할 때 특히 내기할 때는 저 위로 꼭 치세요.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사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오른쪽 나무를 넘겨야지 아마 그 페어웨이에 그 뒤쪽 페어웨이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쳐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 타임밸리라고 또 미국에서 또 탑10 안에 드는 골프장이에요. 타임밸리 13번 홀인데 그런 게 또 대표적인 영웅형 디자인.
가냐? 좌측에 벙커를 그냥 보고 때리냐? 핀을 보고 직접 공략을 하냐? 우측으로 와서 잘라치냐? 이런 것들. 네, 좀 가까이서 찍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요. 왼쪽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여기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공도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잘만 떨어뜨리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유행한 거다. 페어웨이 양쪽 가장자리를 직선 평행으로 하고 나무, 벙커 그리고 언덕을 페어웨이 양쪽으로 직선 배치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골프장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가 급증하니까 경영자들한테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골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페어웨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커다란 페널티 부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골프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미국의 골프 전성기를 맞아 경영자들에게 매력적인 골프 코스가 되었다. 프리웨이형 있어요, 한국에? 물론 홀마다 그런 게 있죠. 따뜻하게 직선 배치해서 놀고. 물론 한 코스를 보면 없을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코스를 홀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현대 디자인은 가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미점. 보기 좋아야 돼요. 현대 디자인. 잭 클라우스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포인트를 주고 설계하는 게 보기에 좋아요. 딱 보기에. 나무도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벙커를 가지고도 이쪽으로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 수 있어요. 벙커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정성하고 미학 이 두 가지가 현대 디자인의 최고 추세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정성은 뭐고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 오고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누구의 양력? 목의 양력. 네? 그 법칙은 누가 얘기했어요? 세력. 양력에 거기까지 알면 다 안 거네. 그 베르누리라는 사람이 양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여기 타이틀리스트 프로 V1S 33이라고 써있죠? 왜 써있는 거 아세요? 네? 모르세요? 그 기록이 저기 프로님 타이틀리스트 공 쓰시죠? 그렇지. 타이틀리스트 검은색 프로 V는 392 프로 V1X 빨간색은 332라고 써있어요. 왜 차이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딥프의 개수예요. 빨간 거는 332, 딥플이 332개 있다는 얘기고, 검은 거는 39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검은 공이 좀 멀리 나갔네. 그냥 검은 공으로 쳤어요. 빨간 게 좀 부드럽대. 그래서 또 부드럽다고 해서 부드럽다 느낌을 갖기 위해서 좀 쳤어요. 이게 딥플의 개수예요. 딥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양주 말고 딥플 양주 말고. 누구예요? 손 드세요. 보조개 보세요, 보조개. 야, 이게 또 역사가 있어요. 딥플의 역사가. 그냥 현대에 와서 공을 이렇게 딥플을 넣어보니까 공이 잘 맞았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박스우드라는 공이 처음 생겼어요. 1700년도에 박스우드라는 공을 처음 사용했어요. 나무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페더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소가죽 세 면을 잘라갖고 실로 연결해서 그 안에 깃털을 넣어갖고 말려서 딱딱하게 해서 쳤어요. 그 다음에 국화포츠라는 공이 있어요. 국화포츠. 1846년에
그 말레이시아산 곰으로 만든 곰인데 그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갖고 이제 쉽게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도 동그랗게 처음에 동그랗게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쳐보니까 실수로 공이 멀리 나가는 거야. 공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공에 자꾸 기스가 날수록 공이 멀리 나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새 공을 부탄포처럼 새 공을 사면은 뭐부터요? 기스부터 냈어요. 새 공을.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팀플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아셨어요, 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러냐? 벙커, 빨리 하겠습니다. 벙커의 목적. 벙커에도 목적이 있어요. 벙커 그냥 대충 모래 갖다 놓고 벌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링크 코스에서 유래됐고 벙커는 코스가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수비 형태다. 수비 형태. 벙커를 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절해야 돼요. 샷메이킹에 도전합니다. 샷메이킹 그것도 아시죠? 벙커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드시만 치면 될 거야. 벙커 때문에 샷메이킹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심리적 장애는. 벙커가 사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만 딱 보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진짜 답답한 벙커들이 많아요. 코스 디자인하는데 이런 벙커를 넣어도 돼요. 심리적 장애물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미적 대조. 벙커를 가지고 또 아름답게 코스를 설계를 해요. 벙커를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평균 한 코스당 80개에서 100개로 구성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80개에서 100개의 벙커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벙커를 어떻게 피해볼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80개에서 100개니까 벙커를 만나면 이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시면 될 겁니다. 100개, 80개에서 100개가 있다고 하니까. 벙커의 종류.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거나 뭐 그런 게 없어갖고 제가 그냥 직접 영어로 풀었는데 영어하고 다 얼굴 제가 뵈니까 진짜 다 친밀할 것 같아요. 네? 영어가 여긴 사람도 있어요. 영어? 네? 영어가 여긴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세요? 네. 제가 혼자 한국말로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리 벙커, 그 다음에 컬렉션 벙커, 데피니션 벙커, 디렉셔널 타겟 벙커, 페이스 벙커, 팝 벙커, 세이빙 벙커, 웨스트 벙커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컬렉션 벙커. 저 페어웨이 왼쪽에 보이시죠? 벙커 하나. 이것의 목적은 페어웨이를 좁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착지 지점에다가 딱 벙커를 배치해 놓는 거예요. 페어웨이가 이 착지 지점은 페어웨이가 좁게 벙커를 이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요. 자, 팝 벙커. 팟이 항아리라는 뜻이죠. 그런 거 브리티시 오픈 가면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선수들 보면은 선수들도 저 앞에 떨어지면은 올릴 수가 없어요. 뒤로 뺐다가 다시 쳐요. 이것의 의미는 2분의 1타 벌타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타, 해저드는 한타죠. 벙커가 해저드면 다 아시죠? 벙커를 해저드라고 하는데 이 벙커, 팝벙커의 의미는 2분의 1타 벌타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플레이어에게 가장 어려운 벙커가 매우 작고 깊게 만들어놨다. 여러 해저드와 같이 벌타를 부여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막 욕할 것 같아요, 저한테. 디자인한 사람. 똥상 다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빠져서 막 한 대여섯 개를 잃어가요. 여기 나오죠, 벙커하면서. 팝벙커예요, 팝벙커. 그러니까 2분의 1타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한타
레이업을 해서 올리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깊고 한 번에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한 번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세이빙 벙커 페어웨이와 그린 사이 그리고 해저드와 오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 페이스 오브 플레이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아마추어들이 진짜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면 어때요? 더 오래 치잖아요. 해저드에 빠지면 막 해저드에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비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에휴 피디들이 그냥 여기다 놓고 치세요 그러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오비가 없고 해저드를 주로 이용해서 벌타를 부여하거든요. 해저드에 빠지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프 공을 찾으려고 규정이 몇 분? 5분이잖아요. 5분이가 10분이가 할아버지들 특히만. 그러니까 그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벙커가. 그런 의미로 벙커를 설계할 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저드 있고 페어웨이 오른쪽에 벙커를 쭉 배치해 놓는다. 왜? 디자인할 때는 한 가지만 고려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기본 기준 11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뒤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 완충장치, 범핑 효과라고 하죠. 범핑 효과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세이빙 효과. 자, 이런 벙커 보셨어요, 혹시? 페어웨이가 벙커야. 보셨어요? 여기서 페어웨이가 벙커다. 그러면 클럽을 대도 돼요? 되면 안 돼요? 페어웨이가 벙커인데 그래도 벙커는 무조건 안 돼요? 예외도 있잖아요. 예외 없어요? 모르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페어웨이식의 벙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이 당연히 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클럽을 대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클럽을 두 분밖에 없어요. 클럽을 대도 된다. 그러면 되면 안 된다. 두 분, 좀 다시. 되면 안 돼요. 벙커니까. 이런 것들. 난해하죠. 이런 게 골프장 가면 많이 있어요. 그냥 페어웨이를 벙커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쭉. 이런 것들. 참 이런 코스에 딱 서도 참 놀라울 것 같아요. 어떻게 쳐야 되나. 참 거리가 짧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벙커를 그냥 쭉 깔아놨어요.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페어웨이. 잔디가 모자라갖고.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잔디가 모자라서 이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 이 데피니션 벙커. 가장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데피니션 벙커. 그린과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쉽게 그냥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제가 오타가 났는데 세이빙 벙커가 아니고 페어웨이 종류. 페어웨이 종류에는 플랫, 평평한 거, 마운드, 이렇게 좀 굴곡인 물러가는 틸트, 기울이는 거. 그런 종류를 가지고 페어웨이를 디자인하는데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플랫, 베이스라인, 평평한 것들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이런 건 페어웨이가 굉장히 굴곡이 있죠. 이런 페어웨이. 누가 특별히 설계하지 않는데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까 올드코스. 그런 것들이 페어웨이 디자인하는데 한 가지 종류
중요해요. 이게 어딘 줄 아시죠? 네, 어거스트 내시는 13번의 페어웨이, 틸트 페어웨이. 옆으로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틸트하라고 하잖아요, 틸트. 이렇게 기울였다. 자, 여기서 이제 쭉 봤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려면 이런 기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안정성. 골프 연기와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들 위한 여왕만큼 안정성이 골프 코스를 디자인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1번 킥박스에서 쳤어. 페어에 올렸어. 세컨샷을 치는데 2번 킥박스가 1번 그린 옆에 있어. 그럼 어때요? 초보자들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수도 없이 시달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장 옆에 집, 하우스들이 있어요. 집들이. 쫙 담 하나로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이 또 비싸요. 집이 있는데 어때요? 치면 유리창 깨지기 십상이잖아요. 거실에서 TV 보다가 거기 말로 아까 유리창 깨진 사람들도 부지기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을 세워놔요, 망을. 또 현대 골프 디자인에서는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디자인하는 코스에 가보면은 그냥 보통 자연, 산,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출현이 잦아요. 전에 한번 갔는데 바위 밑에 목이 떨어졌는데 바위 밑에 보니까 뱀 진짜 이만하게 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주워요?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전을 고려해갖고 그런 뱀이 출현한다는 안전 표시판 같은 게 설치가 돼요. 그런 것도 디자이너들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또 페어웨이 골프장 가면은 딱 티샷을 했어. 그럼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 세컨샷을 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100야드 정도에서 언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세컨샷 치는 사람, 제가 팁박스에 섰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쳐야 돼? 그때는 뭐 종을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이 종 같은 거를 이용을 안 해요. 가면은 종을 이렇게 울리게 해줘요. 근데 내가 조금 늦게 왔어. 못 들었어. 걸어가고 있는데 쳐봐요. 제가 경찰, 어떤 골프장에 가서 그게 9번홀인데 10번홀에 경찰이 2번 와이라고 왔어요. 맨날 또 마지막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프장 디자인은 어때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정성.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융통성,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길이의 방향성. 어때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코스가 예를 들어서 나인 브릿지 갔는데 티박스가 하나야. 하나. 미들티, 와이트티만 하나 있어. 어때요? 융통성이 없는 골프장. 융통성을 고려해야 되는 다양하게 티박스를 배치해야 돼요. 어떤 골프장 가면 백티, 블루가 있고, 뭐 골드도 있고, 막 5개까지 있어요. 어떤 골프장은 3개 정도 있고, 블루, 미들, 이제 레이디티. 레이디티하고 블루티하고의 차이가 2000야드 이상. 2000야드 이상 나면은 융통성이 없는 골프장. 2000야드 정도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샷 밸류. 코스가 위험과 보상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설계가 되니까 샷 밸류를 인식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리, 정교와 기교를 잘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골프장에 가서 못 치는 사람하고 잘 치는 사람하고 스코어가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샷 메이킹, 그런 샷의 밸류, 샷의 가치, 그러니까 샷이 정확하고 기구가 얼마나 있나를 저지할 수 있도록 골프장 설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성. 그러니까 해저드의 종류와 정도, 각 홀에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성. 또 불공정한 골프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175야드 이상 무리야. 175야드가 무리야. 어때요? 공정해요? 내가 샷을 딱 쳤는데 그린에 딱 쳤어요. 세컨샷을. 그린에 중간에 맞았는데 굴러 내려와요. 그린 맞고. 어떻게 공정해요? 그런 디자인하고 해저드를 만들었는데 모든 해저드가 그린하고 막 50야드씩 떨어져 있어. 공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진행, 홀의 배치 순서와 그에 관련된 샷 밸류.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그린이 라인브리지에 9번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그린을 1번으로 끌어다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일랜드로 1번으로 끌어다 놨고, 아까 같이 월드코스의 17번 같은 경우를 2번 끌어다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뭔가 골프 하는 사람들이 골프장을 설계할 때 몸을 풀 시간을 줄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골프장이 1, 2, 3번은 적당해요. 많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부터 그게 정착하면서 샷 밸류를 높이는 7, 8, 9에 가서는 절정에 이르는 어려운 골을 배치해야 돼요. 어때? 10번도 똑같아요. 9번까지 갔다 10번부터 계속 또 어려워지면 안 돼요. 10번도 똑같아요. 10번부터 또 몸을 풀 수 있게. 왜 1번 홀부터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시작하는 PGA 선수가 10번 홀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10번 홀도 몸을 풀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유를. 코스가, 설계자가 설계를 함으로 골프웨이가 여유를 주는 거예요. 1, 2, 3번을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균형, 기준 타수, 샷밸류 진행의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골프장에 갔는데 18번까지 아이돌, 라이널, 프론라인, 백라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골프장에 갔는데 프론라인이 30타야. 기준타가 72타입니다. 백라인은 42타야. 말이 돼요? 어떤 골프장에 갔는데 프론라인이 7,000야드짜리인데 2,500야드야. 백라인이 4,500야드.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건 균형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타수에 맞게.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조금은 길고 짧은 거는 틀릴 수 있어도 난이도, 샷밸류를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런 길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장기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이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골프장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리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자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 단계, 계획된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학, 현대 디자인의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학입니다. 토너먼트의 특징, 대회 유치의 적합성, 갤러리들의 적합성, 토너먼트를 할 수 있게 또 설계를 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 토너먼트를 하기 위해 설계를 해야 되는 남자는 최소 몇 야드? 네? 몇 야드요? 근접했어요. 6,800야드. 최소 6,800야드는 골프장 길이가 나와야지 토너먼트를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 몇 야드? 최소? 예? 6,400? 6,000야드. 최소 6,000야드 이상은 돼야지 규정에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찾아왔는데요.
핏다이라는 사람이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라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도 하여튼 현대 골프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코스를 디자인했고 욕도 가장 많이 먹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골프를 못 쳤다는 게 아니에요. 50년도에 이 사람이 PGA 선수로 또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US 오픈에서는 이 사람이 아놀드 파마하고 90년도에 잭 니클라우스도 이 사람이 이겼어요. 우승을 하지 않았어요. 우승을 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또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렌드 존스라는 사람이 100대 골프장의 3분의 2를 이 사람하고 다 설계를 했어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히든 글렌이라는 골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홀 배치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왼쪽에 보면 스케치한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상상력, 제가 지금 얘기했던 기본 기준 11가지, 그 다음에 벙커 스타일, 페어웨이 스타일, 어떤 여러 가지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스케치로 처음에 디자인 하시면 돼요. 스케치로 이렇게 핏다이가 디자인하는 모습이에요. 다 써놨죠. 그린의 경사, 이런 것도 디자인 스케치할 때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왼쪽은 현재 골프장, 오른쪽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 오른쪽은 이 코스의 홀이에요. 왼쪽 스케치한 홀. 두 번째 홀이거든요. 벙커도 디자인했고, 그런 그린의 로드, 경사도 자기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다 생각을 하고 디자인해요. 쓱 한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 그린 디자인합니다. 경사가 가운데서 다 바깥쪽 방향으로 다 흐르게 돼 있죠. 이 디자인. 핏다이가 직접 스케치 한 거거든요. 핏다이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핏다이예요. 핏다이가 현대 골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드림 18번 홀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 코스가 어때요? 이 코스가 딱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이고 가장 완벽한 골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코스들이 홀드를 끄지만 해요. 세계 유명한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이라고 하죠. 그런 홀드를 끄지만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떤 9번을 보죠. 프론라인의 9번, 어거스타 내셔널 13번, 백라인의 18번, 세이노 앤드류 올드코스의 17번. 저희가 아까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두 번째 했던 거죠. 이 사람도 제가 아까 11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고려했어요. 처음부터 막 세인 앤드류 올드코스가 17번 홀이 멋있고 좋다고 1번 홀에다 놓지 않았잖아요. 맨 마지막 샷 밸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너희들이 마지막에 쳐라. 여기 보면 페블 비치도 있고 유명한 골프장들 다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에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선수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또 훌륭한 설계자가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집에서 창조력,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원래는 이 평가가 설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코스 디자인을 오늘 배운 것을 리뷰하시는 동안 한 번씩 해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힘드셨죠? 질문 없으세요? 원소 비용이 우리나라가 비싸고요. 수능하면서 네? 이렇게 비용은 이렇게 원소비용을 쌓는데 이거 수능하면서 비싸고 그렇죠. 미국 골프장은 제가 듣기로는 약 50억이면 산다고 했어요. 50억. 우리나라 골프장 50억 갖다 못 사냐. 그러니까 지형적인 그런 영향도 많죠. 그리고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우리나라. 미국은 땅덩이는 넓고 남아도는 게 땅이니까 남아도는 게 골프장. 반바지 쓰레빠시 미국 골프장 가보신 기억 없으시잖아요. 저는 많아요. 쓰레빠시 입고 반바지 입고 머리 그냥 일어나자마자 동네 골프장 마루에 가도 좋은 골프장도 많아요. 하이보즈가 파4인데 이 어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원을 했대요. 그런 골프장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냥 스냅바 신고 가서 쳐야 돼요. 네. 그 골프장 설계하는 거 말입니다. 파6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 우리나라 최장 거리 홀 생긴 거 아시죠? 생긴다는 거 아시죠? 1000야드가 넘어요, 1000야드. 파6를 만든 건 제 생각에는 그 설계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골프장은 기준 타수가 71인 골프장도 있고, 어떤 골프장은 70타인 골프장이 있잖아요.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하는 것은 70타예요, 기준타가. 기준타가 70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7000야드가 넘어가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길게 만들었어요. 왜? 클럽. 이 워낙 좋아지고 선수들이 장타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같이 6,800, 700 이런 야드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파 72에 7,600야드, 파 4인데 500야드. 그게 원래 규정에 500야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요즘은 막 500야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600 몇 야드, 파5. 투혼 할 수가 없죠. 존델리 같은 진짜 사람이나 투혼하지. 그런 거는 이제 대회마다, 골프장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그 파6홀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800 몇 야드짜리 파6홀이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서 제일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제 기억을 못해서 어느 골프장인지. 우리나라에서 파6홀이 2개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가 없어지고 네. 한 개 있어요. 네. 한 개. 저 삼척 파이밸리라는 거. 삼척 파이밸리. 네. 그 한 개 있어요. 그 골프장이 지금에 엄청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 유명해진 이유가 그 골프장을 설계한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한 몇 개를 설계를 했답니다. 당장 안 가봤는데 그 사람이 그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작이 되지. 유작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 회원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 유일하게 하나 남은 홀이 그 삼척에 있는 파인밸리가 기억하네요. 파인밸리. 네, 파6홀 하나 있어요. 파6홀 네. 한국에 하나 있단다. 파인밸리. 고맙습니다. 누나한테. 파인밸리. 굉장히 길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600 멘자든가 그래요. 굉장히 길다고 제가 기억나요. 혹시 네. 그렇죠. 원래 건축업자들이 대부분이요. 최근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데는 골프 코스 디자인 과정이 있어요. 2년짜리 석사 과정. 관심 있으시면 가세요.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